자, 그러면 첫 번째, 순환매시 평단 계산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일단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섞어서 쓰는데,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물을 탈 경우에 내 평단은 나오지만 물을 탄 다음에 일부 시드를 정리를 하게 되면 그 손실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업비트가 그게 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업비트에서 단타 칠 때는 보통 이렇게 총 보유 자산을 적어 놓습니다. 어떻게 적어 놓냐면 이런 식으로 투자 일지에 매일매일 내가 얼마의 시드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했는지를 적어 놓고요. 그리고 그날 끝날 때 얼마인지를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순환매를 하는 도중이라도 총 보유자산은 나오니까, 그죠? 총 보유자산은 나오기 때문에 순환매를 하는 도중이라도 그 두 개 빼보면 지금 이익인지 손해인지, 그리고 지금 팔았을 때 혹은 얼마나 더 높게 팔아야 수익으로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조금 불편하죠. 하지만 업비트 같은 경우에 방법이 없습니다. 바이낸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 미리 내가 진입하기 전에 원금을 매일매일 적어 놓고 그 원금 대비 지금 현재 수익이나 손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빼보면 바로 계산이 되겠죠. 두 번째는 비트겟 거래소를 썼을 때 가능한 얘기긴 해요. 이게 뭐냐면 비트겟 같은 경우에는 내가 포지션을 잡게 되면 요 아래에 여기 보시면 실현손익과 미실현손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현손익은 부분 종료된 포지션의 수익 혹은 손실을 의미해요. 뭐 예를 들어 0.1비트를 매수를 했는데 그럼 여기 포지션이 잡히죠. 지금 0.1비트를 그대로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실현손익은 발생하지 않았고 미실현손익만 이 가격 변동에 의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와중에 내가 절반 50%의 물량을 만약에 예를 들어 정리하게 된다면 여기 보시면 실현손익이 0.125달러가 찍히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포지션은 절반으로 줄었고 미실현손익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반대로 제가 다시 여기서 추매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0.05비트를 여기서 추매를 하게 되면 제 평단이 살짝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포지션은 다시 1이 되죠. 하지만 실현손익은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헷갈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마이너스가 이렇게 떴을 때 제가 여기서 시작과 종료를 하면 실현손익이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릴 때 이 마이너스인 실현손익과 현재 미실현손익을 더하면 내가 이 포지션을 정리했을 때 수익이 손해인지 이익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순환매를 하는 와중에 실현손익이 계속 다이나믹하게 변할 거고 미실현손익이 가격에 따라서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딱 더해서 0 이상이면 수익, 0 이하면 손해.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오르고 있죠? 그럼 내가 털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이익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익이구나 하고 포지션을 종료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수수료 부분은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건 업비트도 마찬가지지만, 수수료는 실현이나 미실현 손익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수료를 생각해서 어느 정도의 마진을 좀 두는 센스는 필요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순환매를 했는데 원금이 손실이 됐대요. 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거 진짜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정말 많이 듣는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하이라이트로 아예 뽑아놨기 때문에 이 하이라이트를 보시는 게 더 빨라요. 제가 글을 쓰려고 했는데 글 쓰는 것보다 동영상 강의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요걸 보시면 됩니다. 요약해서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순환매라는 거는 이따가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오긴 하는데 순환매 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이런 뭐 좀 차트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여기서 매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모든 구간은 관망을 해요. 여기서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는데 문제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한 80% 정도 매수를 하시고요. 여기서 20% 정도를 매수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평단이 좀 잘 잡아줘야 한 여기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은 여기서 매수한 걸 팔아요. 20% 매수한 걸 매도.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 나시님, 제가 순환매를 하는데 여기서 매수를 했고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20%를 매도를 했는데 잔고가 사라졌어요. 잔액이 많이 줄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러면서 순환매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여기서 대부분의 시드를 매수하고 여기서는 조금밖에 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평단은 굉장히 위에 있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단기 반등 조금 먹는 걸로 이 손해분을 다 메꾸려고 한다는 거는 사실 좀 누가 봐도 이치에 맞지 않죠. 순환매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여기서 많은 시드가 물려서 이 하락분을 다 두들겨 맞고 내려오는 게 순환매가 아닙니다. 순환매는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여기서 또 추매를 해서 여기 단기 반등에서 정리를 하면서 시드를 확보하는 거예요. 물론 이 고점, 이 저점에서 정확하게 매수를 못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이 차익분만큼의 손해를 메꾸는 거죠. 또 반대로 여기서 또 매도를 하면 또 차익분만의 손해를 메꾸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여기도 메꾸고 요만큼의 손해를 메꾸고 요만큼의 손해를 또 메꿨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락분은 여기 요 정도만 두들겨 맞는 겁니다. 요만큼만 여기 그리고 여러분이 또 여기서 매수를 해서 또 여기서 털었다 그럼 또 요만큼을 차익분을 메꿔서 요만큼은 안 두들겨 맞고 요만큼은 두들겨 맞는 거예요. 즉 요만큼 발생하는 어떤 손해들을 메꾸면서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평단도 떨구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얘가 찐반등할 때 낮아진 내 평단보다 높아지면 이익을 내는 그런 기법이 순환매입니다. 고점에서부터 우리가 물렸을 때 분명히 여러분이 마이너스 50% 되는 과정 안에서도 반등이 굉장히 많이 왔을 겁니다. 근데 그 반등을 다 먹지 못하고 그대로 내려왔다면 그건 순환매가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건 그냥 손절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구독자분들한테 혼났어요. 순환매 했는데 자꾸 손해가 발생한다고. 어쨌든 자, 그리고 이게 사실 사장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존버, 물타기, 순환매 차이점이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정말 제가 봤을 때 사장 강의에서 여러분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얘는 4,000불 이상 빠진 차트입니다. 42,000불 때까지 빠졌었는데 47,000불에서 42,000불까지 빠진, 즉 5,000불 정도 빠진 차트예요. 이 차트를 가지고 존버, 물타기, 순환매 세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존버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잘하는 거, 제일 익숙한 그거. 우리가 말 그대로 포지션을 잡고 나서 내 평단보다 높게 올라가서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때까지 그냥 버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존나 버티기가 존버 아닙니까? 이건 뭐 전략이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기다리면 되는 거고, 물타기는 분할 매수, 존버보다는 조금 더 성장했어. 이제는 몰빵이 아니라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해서 내 평단보다 일정 퍼센트 이상 떨어졌을 때 혹은 저항대 구간에서 추매를 해서 평단을 낮추고 낮아진 평단을 이용해서 반등이 왔을 때 탈출하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순환매입니다. 순환매는 내가 포지션을 잡은 순간부터 발생하는 하락, 이 단기 구간에서 아까 방금 설명드렸죠. 그림판에서 그 단기 구간에서의 차익을 보면서 물량을 다시 정리하고 다시 사고, 다시 정리하고 사고 하면서 현금 보유량을 계속 꾸준히 유지시키는 그런 전략이에요. 그 말인즉슨 물타기와 비슷해 보이지만 물타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물탈 때는 효과가 좋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앞에 쌓여있는 시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물타기는 점점 효율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순환매는 내가 중간중간에 계속 물량을 다시 팔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물을 타면 평단이 확확 빠지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확확 빠진다는 거는 내가 현금 보유 비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확실한 자리에서 2배, 3배 이상 가중치를 줘서 물을 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도 이제 태클 거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런 전제를 깔았습니다. 백테스팅에 앞서서 현실적인 비교를 위해 물타기와 순환매 시 추매 시점과 단기 상승에서의 매도 타이밍은 초보자들도 충분히 팔 수 있는 시점으로 러프하게 잡았어요. 누가 봐도 충분히 이 정도에서는 매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리를 기준으로 이 백테스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물타기나 순환매의 경우 가중치를 두지 않고 동일한 비중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순환매만 가중치를 좀 준 겁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최종 손실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계산 편의상 제외했어요. 자, 첫 번째 시나리오 1, 분할 매수 하지 않고 물타기 하지 않고 순환매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최초의 5비트를
여러분들, 자, 여기 차트 보시면 누가 봐도 그럴싸한 자리에 1차로 진입을 한 겁니다. 여기 단기 상승이 오고 쭉 하락이 오면서 여기서 바닥을 지지하는 듯한 느낌을 줬죠. 그래서 여기서 진입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때 가격이 얼마냐? 46,450불입니다. 쭉쭉 떨어져서 5비트를 42,700에 털었어요. 반등이 안 왔기 때문에. 차트는 15분 봉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약 3일, 4일 정도를 고통받고 18,750불 정도의 손실이 발생을 한 거예요. 5비트를 사서 이렇게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자, 이건 뭐 답이 없죠. 비트가 지금도 47,000불, 46,000불까지 안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을 거고 손실 금액은 훨씬 더 커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물타기를 한번 볼게요. 물타기는 처음에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 총 5비트를 1비트씩 5번 나눠서 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순환매는 아니고 분할매수와 물타기만 했을 때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는 똑같이 46,450불에 진입을 했고요. 두 번째는 누가 봐도 또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지점, 여기 2번이라고 되어 있고 요 바닥도 아니고 요 살짝 올라와 있는 저항받는 구간대의 가격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15분 봉이기 때문에 15분 봉으로 이 정도 캔들이 쌓였다는 거는 적어도 이 구간에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머물고 있었다는 가정이 되겠죠. 그러면 2시간 정도면 여러분이 아무리 못해도 한 번 정도 매수를 할 수는 있겠죠. 느긋하게 생각을 하면.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이 매수를 여기서 했다. 그래서 45,700불. 자, 근데 여러분들이 요 위에서 정리를 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왜냐면 평단이 46,075가 되면서 2비트까지 매수를 했을 때 여기 반등이 왔을 때 매도를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려서 매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다시 두들겨 맞은 겁니다. 다시 두들겨 맞았어. 팔 수 있는 기회 놓쳤고 다시 한번 두들겨 맞았어요. 이번에 1,000불 정도 빠졌는데 요 맨 바닥에서 죽는 거 아니고요. 요 위에서 주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좀 현실성이 있죠. 3번 정도 구간에서 주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입 가격은 44,800입니다. 이게 44,400 이하까지 빠졌거든요. 44,300 얼마까지 빠졌는데 44,800에 주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500불 더 쳐서. 그러면 여러분들 3비트를 매수를 했을 때 평단은 45,650이 돼요. 점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단이 줄어드는 게 이 물을 탔을 때 평단이 낮아지는 게 점점 더뎌지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비트까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문제는 내 평단이 45,650이에요. 45,650인데 여기 반등이 왔을 때 당시에 평단이 45,600까지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왔을 때 단기 고점에서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겁니다. 내 평단보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지금 팔면 손실이거든요. 그럼 보통 많은 초보자분들 여기서 그냥 홀딩 합니다. 여기까지 올랐으니까 더 오르겠지 하고 홀딩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두들겨 맞는 거예요. 저한테 좀 배운 게 있다 보니까 이전에 마지막에 물 탔던 지점과 가격이 비슷한 곳에서 횡보를 하기 때문에 물을 안 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좀 기다렸는데 또 빠져. 또 빠지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쭉 빠졌다가 오르죠. 그리고 다시 쭉 내렸다가 오르고 요 구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 요 지점에서 지금 물을 탔다고 가정을 하고 보면 43,900불에 또 1비트를 진입해서 여러분은 총 5비트 중에 4비트 즉 시드 80%가 들어가게 된 상태고 평단은 45,212까지 내려왔지만 점점 뭔가 이게 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슬슬 몸으로 느끼실 때가 됐어요. 왜냐면 내가 46,450에 진입을 했는데 내 시드의 80%를 밀어 넣었는데 평단이랑 이 차트 현재 가격이랑 점점 계속 멀어지고만 있잖아요. 그죠? 이때쯤이면 좀 나 장나무 된 건가?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20% 시드를 어디서 살까 진짜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이 너무 좋은 자리 진짜 여기서 참고 여기서 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내가 1비트를 산다 하더라도 앞에 4비트가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평단은 다이나믹하게 낮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종 평단은 44,749가 돼요.
물론 앞에 존버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적이긴 하지만 무려 2,000불 정도 낮은 성적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똑같은 가격 42,700에 털었다고 가정을 하면 10,000불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까 존버는 얼마? 18,000불 정도 손해를 받고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통해서 물타기를 했다면 10,000불 정도의 손해를 받다고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은 순환매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순환매는 추매한 물량을 단기 반등이 왔을 때 파는 거예요. 그래서 물타기에서 들어갔던 그 시점에서 똑같이 샀다고 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순환매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뭐냐면 물탄 시점에서 산 물량을 살짝 반등이 왔을 때 정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매는 파란색 선이 하나 더 생겼죠. 첫 번째는 똑같이 46,450에 진입을 했고요. 두 번째는 45,700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단이 46,075가 됐는데 아까 우리가 물타기 할 때 팔지 않았던 그 자리, 요 구간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얼마만큼? 1비트만큼 매도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6,100에 매도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실현손익은 25불 정도가 돼요. 자, 에게 뭐야 꼴랑 25불? 내가 1비트를 샀는데 25불밖에 안 돼? 라고 여러분들이 실망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비트 평단이 46,075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까 얼마였죠? 46,450에 1비트를 진입했는데 여러분은 단 한 번의 손해도 보지 않고 1비트 그대로 시드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은 시드가 80%가 남아있죠. 4비트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락이 왔을 때 아까 물타기와 똑같이 같은 구간에서 44,800에 진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평단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45,437까지 떨어지게 돼요. 이거 오타네요. 여기 2비트 평단이어야 되는데 자 45,437이 되게 되고 아까 2비트 평단이 얼마였죠? 46,075였고 그 다음에 3비트 평단이 45,650이었죠. 근데 이 친구는 지금 평단이 45,437로 훨씬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얘는 2비트만 들고 있었기 때문에 시드머니 쪽으로도 유리하겠죠. 4번에서 매수한 금액을 우리는 5번 요 구간에서 매도를 할 겁니다. 근데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5번이 제가 여기서 매도를 한다고 했어요. 훨씬 더 많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러프하게 이 구간에서 매도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발목 매도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도만 잘하면 이 차익이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손실이 발생을 해요. 이번에는 내 평단보다 낮은 가격대에서 1비트를 매도했기 때문에 45,430 빼기 45,200이 돼서 실현손익이 마이너스 237불이 됩니다. 아, 좀 손해를 봤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5번까지 왔을 당시에 평단은 45,437이 되고 최종 들고 있는 비트는 1비트만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 다음에 6번 우리 6번 구간에서 똑같이 1비트를 진입을 하는 거예요. 43,900에 그럼 평단이 어떻게 됩니까? 44,668이 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6번 단계까지 오면 평단이 얼마였습니까? 6번 단계가 여기 지금 4번 단계랑 똑같은데 4번 단계까지 온 평단이 45,212고 4비트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순환매를 했을 때는 44,668이라는 평단에 실제로 2비트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샀는데 반등이 안 왔어. 그래서 내가 매도를 못한 거예요. 매도를. 이 물량을 그대로 팔지 못하고 안고 간 거예요. 2비트를.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리고 그대로 들고 7번짜리 와서 또다시 1비트를 진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총 3비트가 진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반등을 맞게 되고 평단이 44,078까지 내려오게 돼요. 3비트를 들고 있고 평단이 44,078이 되는데 여기 8번 구간에서 2비트를 손절 처리를 할 거예요. 단기 반등이 왔으니까 여기 고점에서 팔면 좋겠지만 여기서 그냥 털었다고 가정을 하면 실현손익이 마이너스 1,100불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1비트만 이제 들고 있게 되는 거고
평단은 44,078. 여기 5비트 들고 있을 때 44,749였고 여기는 1비트 들고 있을 때 44,078입니다. 그 말은 내가 아직 4비트를 더 추매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는 얘기고, 앞으로 요 구간, 요 변동성이 있는 구간에서 남은 4비트를 가지고 내가 물을 좀 더 타고 순환매를 하면 충분히 탈출할 수 있을 확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 뒤에 여기서 그냥 손실을 다 정리해버린다고 가정을 하면 그래도 최종 손익은 마이너스 2,746불밖에 안 돼요. 기존에 발생했던 실현 손익과 내가 여기서 1비트를 정리했을 때 발생한 손실을 합치면 최종 손실은 마이너스 2,700불입니다. 즉 존버 그리고 분할 매수를 통한 물타기, 순환매 요 세 가지를 똑같은 시나리오로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했지만 적당한 구간에서 단기 반등 지점에서 매수 매도를 통해서 손실을 최대한 낮추면서 평단을 끌고 내려올 수 있게 된 거죠. 자, 2번하고 4번에 잘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정말 단순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게 15분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시면 캔들이 몇 개예요? 무려 이 2번 존 안에 10개, 15분봉이 10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시간으로 따지면 2시간 30분이에요. 2시간 30분 동안 여러분들이 요 가격대에서 한번 살 수도 있잖아요. 다 지금 그 가격대를 거치고 있잖아요. 매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꼭지점이 아니라 단기 반등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선, 여기서 팔 수도 있었을 거고 여기서 팔 수도 있었을 거고 다시 올랐다가 내려오는 이 구간에서 정리를 했었어도 기회가 무려 4번이나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현실성 있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이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 순환매 좋은 거 알겠어. 그러면 나시야, 여기 단기 바닥, 단기 고점을 너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한테 좀 알려줄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 강의가 이제 5강, 6강에서 나올 거예요. 제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것들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그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면 나시는 이렇게 하네 라고 생각하셔서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셨던 존버, 물타기, 순환매의 차이점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